자, 안녕하세요. 일주일간의 공백을 깨고, 자, 추운 겨울을 깨고 이제 봄이 옵니다. 이번 주에 입춘일걸? 이번 주에 입춘일까요? 조금만 입춘이고 봄이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건 방류를 할 텐데 대목 옆에는 일단 무조건 별표짓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은 수정에도 그 내신 면에서도 확률 문제도 나오겠지만 조건부 확률 문제가 좀 더 비중이 있고,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도 조건 확률은 무조건 수능에서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출제, 무조건 한 문제 출제입니다. 무조건 한 문제 출제고, 일단 이 조건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 뭐가 붙었니? 그냥 확률이 아니라 뭐가 붙었어? 조건부라는 게 붙었지. 뭐라고? 조건. 그럼 봐봐, 이것만 구별하면 돼. 그럼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확률의 뜻이 뭐지? 원래 확률의 뜻이 뭐지? 여기다 괄호를 표시할게. 원래 확률의 뜻이 뭐죠? 집합으로 치면 전체 집합 중에서 그렇게 설명했어. 뭐지?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사건에 대한 부분 집합 아니야? 그래서 이 집합이 뭐야? 전체 집합이 무슨 집합이야? 부분 집합이지. 그러니까 원래 확률의 뜻은 전체에 대한 집합. 이해됐어? 여기서 표본 공간이라고 하지. 모든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이 전체에서 생기는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들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조건부 확률이란 건 뭐냐? 전체분의 부분이 아니라 분모가 전체가 아닌 뭐가 들어간 거야? 부분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부분분의 부분이야. 그럼 당연히 얘도 얘도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 집합이고 얘도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 집합인데, 확률상 밑에 있는 부분이 클까? 분자에 있는 부분이 클까? 밑에 있는 부분이 크겠지. 왜? 모든 확률의 값은 0과 어디서 있어야 되니까? 1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뭐가 바뀐 거야? 핵심 키워드가 전체에 대한 확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말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확률을 따진다는 거. 이것만 잘 기억을 하세요. 얘가 바뀌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문제에서 풀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선생님이 설명할 거야. 글을 잘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과, 이해됐어요? 푸는 방법이야. 왜야? 또 하나는 표를 그려서 문제를 풀 겁니다. 둘의 내용은 사실상 같아.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건 표야. 알겠어요? 근데 난이도가 어려운 거는 글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내용이 뭐냐면, 이 조건부 확률에서 결국 응용되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독립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독립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야. 뭐라고 수정은? 독립이라게 나오고, 여기 보면 책 보면 개념 3번에 뭐가 나와? 독립과 종속 이런 표현이 나오지? 그때 이 독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할 겁니다. 요거만 주의하면 돼. 그럼 독립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뭐가 생각되냐면, 비교해볼까? 앞에서 어떤 사건 A와 어떤 사건 B가 있는데 두 사건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될 때는 뭐라고 그랬지? 배반이라고 했지. 많은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독립과 배반의 뜻이 뭐가 다르냐는 거야. 여기서 대한 비교 분석. 이해됐어요? 여기까지가 조건 확률은 전부 다야. 그래서 조건 확률은 어쨌든 확률이기 때문에 분모에 들어갈 값이 뭐고 분자에 들어갈 값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근데 앞에서 배운 확률과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분모가 전체 확률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한 것 중에 부분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쌤 어떻게 표현해서 주사위를 던졌지? 그때 뭐가 나올 확률?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럼 이건 뭐야?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지. 그럼 이것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될 거야? 얘가 분모지. 전체 얼마? 6분의 소수는? 2, 3, 5. 얼마지? 3. 이해돼? 자, 근데 P 똑같이 물어볼 거야. 뭐가 나올 확률? 소수가 나올 확률을 물어볼 건데 이 바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게 분모가 달라진 거야. 전체일 때는 우리가 뭐 해줘? 생략을 해주는 거고, 소수인데 이번엔 뭐가 나오는 경우의 수?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중에서 뭐가 나오는 거?
왜냐면 짝수는 뭐야? 전체에 대한 부분 아니야? 컨셉이네? 자 그럼 짝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얼마야?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2, 4, 6 몇 가지지? 그 중에 소수는? 한 가지. 답이 어때? 다르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똑같이 뭐가 나올 확률? 소수가 나오는 확률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우리가 이전까지는 그때 분모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뭐였을 때? 전체였을 때를 물어봤지만 이제는 뭐다?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중에서 뭐가 나올 때? 소수의 눈이 나올 때를 알아보자. 이게 무슨 확률이다?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에 대한 표현이 이제 오늘 배울 첫 번째 단원이 이런 기호가 나옵니다. P 어떤 표현이 나와? 책의 표현에 의하면 B 바 A라는 표현이 나오지. 뭐라고? B 바 A. 뭐라고? B 바 A. 자 문제 읽어볼게요. 조건부 확률. 사건 A가 뭐 했다고?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이해됐어요? 수정하십시오. 사건 A가 일어났다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무슨 확률? 조건부 확률이라 한다. 이런 표현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가 일어난 바탕 위에? 사건 A가 일어난 바탕 위에 즉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중에 내가 궁금한 건 사건 B가 일어나는 건데 B하고 A의 무슨 확률? 교집합. 그러니까 A가 일어난 것 중에서 뭐가 일어난 거? B가 일어난 거 찾으라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문제 읽어보는 거 양가로 2번에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무슨 확률?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거랑 문제에서 P, B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얘하고 얘는 전혀 서로 뭐하다? 디퍼런트합니다. 다릅니다. 수정하고 옆에다 써놔. 현성이도 P, B 바 A라고 책돼 있지? 거기 선에다가 뒤에다가 드무 아니다 이렇게 써주세요. 뭐가 아니다? P, B가 아니다. 그럼 P, B라는 거 그럼 어떤 뜻이냐? 조건부 확률처럼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겠지. P, B 바 S. 자, B, S가 뭐야? 집합으로 치면 전체 집합에 해당하는 표본 공간을 나타내잖아요. 둘은 서로 다른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조건 확률이야. 그러면 밑에 하나 더 써볼까? 그 밑에 공간에 조금 삼자놨지. 그럼 P, A 바 B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A 바 B라는 건 뭐가 일어난 바탕 위에? B가 일어난 바탕 위에 누가 일어난 거다? A가 일어난 건데 PA라고 쓰는 게 아니라 B가 일어난 것 중에서 A가 일어난 것 찾으라는 얘기지. 누가 일어난 것 중에? B가 일어난 것 중에 누구 찾아라? A를 찾아라. 이해됐어요? 이게 조건부 확률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기호가 꼭 들어간다.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얘도 뭐 하지 않다? 같지 않겠죠. 누구랑 같지 않을까? PA랑 같지 않겠죠. 왜? 이때 PA라는 건 PA가 누구야? S랑 같은 거니까. 여기까지 필기해놓으세요. 수정이 특히 이거 필기해놔.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중요한 건 자,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조건부 확률의 뜻은 뭐다? 전체분의 부분이 아니라는 거야. 항상 여기까지 강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건부 확률의 뜻은 뭐다? 부분 중에 부분이라는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전체에 대한 확률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확률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확률이 그냥 PB라고 한다면 PB 바 A랑은 전혀 달라지겠지. 예를 들면 똑같이 이런 뜻도 됩니다. 나는 B가 일어나는 확률이 궁금한데 A가 바탕이 아니라 또 다른 C가 있다고 했잖아. C 바탕에서 누가 일어난 거다? B가 일어나는 거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이거와 이것도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같을 수가 없다. 이해됐어요? 이게 조건부 확률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동의됐어요? 자, 오케이.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에 페이지 문제 번호 169번. 표본 공간 S는 뭐지? 10 이하의 자유수지? 이거 어떻게 돼? 1에서 어디까지? 10까지겠지? 그럼 A는 1357, B는 10 이하의 소수지? 그럼 일단은 그 내용을 벤다이그램으로 위쪽 공간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니까. 자, 전체 집합 S 1부터 10까지 수를 다 넣습니다. A는 누가 들어가? 1357이 들어가고 집합 B는 누가 들어가지?
12의 소수지. 그 중에서 A와 B의 교집합은 누가 있어? 3, 5, 7이 다 소수 아니야? 그럼 1은 여기 들어가 있잖아 지금, 그지? 1, 3, 5, 7, 9 빼고. 그럼 집합 B는 소수니까 소수 첫 시작은 누구야? 2지? 2, 3, 5, 7 이거밖에 없지? 자 그러면 1, 2, 3, 4는 어디 들어갈까? 여기 들어가겠지? 5는 여기 있고 6은 여기 들어가겠지, 합성수는. 그 다음 누구는? 7 여기 있고 8을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 9도 여기 있을 거고 10도 여기 있을 거고. 아, 동의됐어요? 자, 그래서 공부 차원에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문제에서 PA를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돼? 몇 분의 몇이야? 10분의 얼마지? 4다 이렇게 되겠지. 공부 차원에서 공부하는 거야. PB는 똑같이 10분의 얼마지? 4가 되겠죠. 자, 지금 문제에서 이제 궁금한 거는 P 바로 갈게요. A 바 B가 궁금했단 말이야. 자, PA 바 B라는 건 무슨 사건이 일어난 바탕 위에? B 사건이 일어난 바탕 위에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지. 그럼 B 사건이 일어난 바탕은 누구야? 2, 3, 5, 7이라는 소수 중에서 누구 찾는 거야? 1, 3, 5, 7과 겹치는 거 찾는 거지. 그래서 식적으로는 어떻게 돼? PB분의 P 누구지? A 교 B다 이렇게 쓰겠지? B가 일어난 바탕 위에 A가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이것은 사실상 뭘로 바뀌어? 집합으로 치면 NB B 집합에 있는 뭐의 개수? 원수의 개수 분의 PA 교 집합 B는 뭐야? N A 교 B랑 같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거야. NB는 개수 몇 개? 4개. 교집합 몇 개? 3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PB랑 PA랑 PA 바 B는 어때? 값이 전혀 달라 안 달라? 달라졌죠. 컨셉이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대로 풀면 PB의 확률은 10분의 4분의 PA 교집합 B는 10분의 3이잖아. 어차피 분모에 대한 전체 경우수는 사라지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이 벤다그램을 왜 그리냐면 만약에 PA가 10분의 4지? 이건 무슨 뜻이야? 색깔로 칠해보면 전체 이 면적 중에서 PA니까 누구야? A에 해당하는 요소를 찾으세요. 이거 아니야? 그런데 P A가 B라는 건 뭐가 일어난 바탕 위에? B가 일어난 바탕 위에 분모가 달라졌지? 그 중에서 누구? A와 B하고 같이 일어나는 거. 여기 부분을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이 저는 해석이 달라 안 달라? 다르다. 그러면 이 둘이 원래는 기본적으로 다른데 수학의 관심사는 뭐야? 이 둘이 뭐 할 때가 제일 궁금할까? 같아질 때가 제일 궁금하겠지?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같아질 때를 뭐라고 한다? 수학에서? 독립이라고 한다. 뭐라고? 독립. 다음 시간에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 알겠어요? 그게 독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강면에 1부터 어디까지? 8가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팔면체 주사위가 있다. 주사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오는 눈의 수가 뭐의 약수일 때? 8의 약수일 때. 거기다 미친 칠까? 나오는 눈의 약수의 수가 8의 약수일 때. 자, 뭐뭐일 때라는 표현이 나오면 얘가 무조건 분모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분모가 뭐야? 전체가 아니지. 뭐의 약수 중에? 8의 약수 중에. 그러니까 얘가 분모니까 8의 약수 누구야? 1, 2, 4, 8. 몇 개 중에? 4개 중에. 분모가 8이 아니라는 거야. 이 4개 중에 그 수가 소수인 거. 이 중에서 찾는 거야. 소수. 몇 개밖에 없어? 2 하나밖에 없지. 답은 4분의 1. 수정 이해돼? 이게 조건만큼 찾는 거야. 그래서 이해돼? 그러니까 분모가 전체가 아니야. 여기 중에 있는 부분집합이야. 이거 있는 중에 부분집합이 되면 나머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돼? 그래서 수학에서 다시 뭐뭐일 때 하고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게 조건부 확률 얘기를 안 할 거야. 문제에서 확률을 구하랬지. 근데 이 확률을 구할 때 뭐뭐일 때 앞에 이 숫자가 이 문장이 전체에 대한 경우의 수가 아니라면 무조건 다 무슨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인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 조건부 확률 계산하는 방식. 어렵지 않죠? 자, 다시 왼쪽 페이지 넘어갈게요. 36페이지. 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봅시다. 뭐를 보냐면 확률의 무슨 정리? 곱셈
정리라는 겁니다. 이건 어려운 거 아니고, 자 우리가 앞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이 바라는 기호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잖아. 자, PA 바 B라는 건 어디가 일어난 바탕 위에? B가 일어난 바탕 위에 P A교 B라고 써줄 거고, P B 바 A는 어디가 일어난 바탕 위에? A가 일어난 바탕 위에 B가 일어난 확률이니까 식으로 쓰면 P B 분의 얼마가 되죠? P A교 B가 되겠지? 맞습니까? 뭐에서 아 여기가 A로 바뀌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곱셈 정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다른 게 아니고 이 식에 변형을 시켜주는 거야. 아, 얘 분모 있잖아. 분모 없애려고 양면에 뭘 곱해? PB를 곱하니까 PA교 B는 어떻게 돼? PB 곱하기 P A 바 B가 되겠지. 순서가 이 교집합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PB 전체에서 해당하는 부분의 확률 곱하기 이거라고. BA, B 지그재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것도 똑같네. P 누구는 A교 B는 뭐 곱하기 PA 곱하기 P B바 A랑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는 결국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은 PB 전체 중에서 B가 일어난 확률 곱하기 그 B가 일어난 바탕에서 누구다? A 확률 일어난 거 곱한 거랑 서로 같다. 이해됐어요? 이런 거야. 또 똑같이 반대로 이게 확률의 무슨 정리? 곱셈? 정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끝.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게 원래 시가 알면 끝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문제를 다시 들어와서 171번 오른쪽. 자, PA가 얼마고? 5분의 3이고 P, B바 A가 3분의 2지? 그때 P 뭘 구하래? A고 B를 구하랬지? 그럼 일단 그대로 써볼게. P 뭐는 B바 A는 식 써보자. 어떻게 돼? PA 바탕 위에 P 누구야? A 교 B 하는 얘기랑 똑같지? 자, 숫자 그대로 대입합시다. 여기 식에다가 P, B바 A가 얼마예요? 3분의 2지? 3분의 2는 PA 확률이 얼마죠? 5분의 3분의 P 누구지? A 교 B가 되겠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전체를 분모라고 생각하고 양면에 그대로 얼마를 곱한다? 5분의 30을 곱한다 생각할게. 그럼 이렇게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고 여기도 그대로 5분의 3이다. 자, 여기서 계산의 원리는 이거 가지고 다시 내항이고 외항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 식도 따로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식에서 뭐야? 변형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이 식을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자연스럽게 암기될 거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건 요 식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생님 이해돼? 자, 그럼 어떻게 돼? 그때 계산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분모를 통째로 하나로 보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친 거야. 그럼 좌변과 우변은 똑같이 뭐야? 동그라미 곱해도 상관없잖아. 수정 이해돼? 이거 통째로 보고 도시 약분시켰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PA 교집합 B는 3, 3 약분되니까 정답은 얼마다? 5분의 2다. 이해됐지? 자, 그 다음도 어떻게 돼? 조건 확률식 나왔잖아. P 뭐야? A바 B라는 표현이 나와있지? 자, A바 B는 수정아 식 어떻게 만들 수 있어? PB분의 A교 B가 되겠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 원함수사 대입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누구 넣는 거야? 4분의 3은 PB 자리는 모르니까 네모 분의 PA 교집합 B는 얼마지? 6분의 1이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 요거 분모 요거 분자로 보고 어떻게 돼? 대각선을 보면 서로 같다 이렇게 해서 상관없는 거야. 자, 이렇게 곱하니까 6 곱하기 4니까 얼마지? 3분의 2가 되겠지? 3분의 2는 3 곱하기 네모다. 맞아? 따라서 네모의 값은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주는 거니까 얼마다? 9분의 2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이게 조건부 확률에서 나오는 곱셈 정리의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독립일 때 하고 이런 식의 식 계산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오지만 뭐 조건부 확률일 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당첨 대비가 2개 포함되어 있는 몇 개의 제비가 있다.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 보면 상자가 있는데 당첨 제비를 동그라미랑 해.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고 꽝이 몇 개 있다? 8개 있습니다. 자, 어떤 작업을 하죠? 수정 집중하자. A하고 B가 차례대로 어떻게 뽑는가? 하나씩 뽑지. 자, 문제 주시세요. A와 B가 뭐하대로? 차례대로. 그러니까 A 먼저 뽑고 B를 뽑는다는 거야. B가 먼저 하지 않고 두 사람이 동시에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A가 뭘 뽑았을 거 아니야. 당첨 제비든 당첨 제비지 않든. 이해돼? 근데 그렇게 뽑은 제비를 다시 넣지 않는댔지. 밑줄자. 자, 다시 넣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자,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통계를 하면 나오겠지만 이건 무슨 뜻이다? 비복원 추출이라는 뜻이야. 뭐라고? 비복원. 근데 지금 이 비복원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A가 먼저 뽑고 그 다음 B가 뽑지. 그러면 A가 당첨 제비를 뽑느냐 뽑지 않느냐에 따라서 B가 당첨될 확률은 영향을 받아 안 받아? A가 당첨 제비를 안 뽑았지. 그러면 9개 남잖아. 9개 중에서 2개를 내가 뽑을 수 있잖아. 근데 A가 당첨 제비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 똑같이 9개가 남는데 당첨될 확률은 얼마가 돼? 9분의 1로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앞에는 9분의 2였잖아. 즉 이게 비복원이 되면 뭐냐면 A에 뭘 했느냐가 어디에 영향을 줘? B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자, 교집합이랑 상관없습니다. A가 무슨 작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즉 A의 사건이 어디에 영향을 줘? B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영향을 주잖아요. 이해돼? 그 영향을 준다라는 걸 우리가 아까 다시 왼쪽 페이지 가보면, 수정이는 프린트 돌리면 돼. 왼쪽 페이지로 또 가면은 독립이라는 말이 있고 종속이라는 말이 있지. 자, 영향을 주지. 자, 나중에 공부할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지. 영향을 주지. 그럼 이건 무슨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종속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바뀌어서 이렇게 나와. 상위권 문제로 복원 추출이야. 즉 A가 당첨 제비를 확인했지. 이해됐어요?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는데 반대로 뭘 해? 다시 넣어버리지. 그럼 어떻게 돼? A가 당첨 제비를 뽑든 A가 당첨 제비를 뽑히지 않든 B가 당첨 제비를 받을 확률에 영향은 줘 안 줘? 안 주지.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독립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우리는 이런 종속 케이스 중에 하나를 뭘로 배우는 거야? 조건 확률로 배우는 겁니다. 쌤 말 이해돼? 그래서 이해돼? 나중에 이거 엄청 헷갈려. 애들이 용어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독립 종속할 때 선생님 조건부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니 영향 받잖아. A가 당첨되느냐 안 되느냐의 조건에 따라서 B도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지. 그럼 조건과 확률이라는 거야. 선생님 말 이해돼?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지금 영향을 받는 케이스잖아. 자 1번 문제 보시면 A가 당첨 제비를 뽑지. 자 A는 당첨 제비 뽑고 B는 도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지. 자 그럼 어떻게 돼?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얼마가 되죠? 10분의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B가 당첨 제비도 뽑을 확률은 이제 분모가 10이 아니라 얼마로 줄어들어? 9로 줄어들겠지. 그리고 9분의 얼마가 돼? 1이 되겠지. 근데 A 사건과 B가 뽑히는 사건이 둘이 서로 어떻게 돼? 연속적이니까 곱해져 안 곱해져? 곱해지겠지. 그래서 2 약분해서 5 돼서 얼마다? 45분의 1이라는 거야. 확률이 나와. 두 번째는 A는 뭐 하지 않고 B는 뽑을 확률이라는 거지. 문제 푸는 거 간단해. 곱사건의 확률을 푸는 거야. A가 뽑히지 않는 확률은 10분의 8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가 만나게 되는 분모는 9로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고 그때 뽑힌 확률은 2가 되겠지. 그래서 2 약분하면 여기가 5가 될 거고 5, 9 45는 얼마가 돼? 8이 되지. 맞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 사실 이제 배우지 않았지만 나머지 케이스는 누구야? A 안 뽑히고 B도 안 뽑히는 확률이 있을 거고 A 뽑히고
B다 뽑힌 확률이 있겠지. 그럼 총 몇 가지야? 네 가지 경우 모든 경우가 나오겠지. 그럼 이때 각각의 확률을 다 더하면 이제 얼마입니까? 1이라는 확률의 값이 존재하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8쪽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읽고 풀어봅시다. 자, 178번. 이건 뭐 계산하는 문제지. P 뭐지? A바 B. 자, 그럼 어떻게 되시기? P A바 B가 나오면 기호 바꿔보니까 어떻게 돼? 분모 뭘로 들어가? P B 분의 P A 교 B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P A의 확률이 얼마지? 3분의 1. 근데 여기는 쓸 필요가 없고 P B의 확률은 4분의 3이 확정인데 나는 뭘 몰라? A 교집합 B의 확률을 모르지? 그것만 찾으면 되잖아. 그럼 A 교집합 B의 확률은 어디서 찾을까? 밑에 보니까 P 누가 있어? A여 B여가 있지? 그러면 드 모르가는 쓰면 어떻게 돼? A 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이 얼마다? 6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러면 A 합 B의 확률은 얼마나 얘기야? 6분의 5라는 얘기를 봤지?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돼? 교집합의 확률을 꺼낼 수 있지. 자, 합의 확률이 6분의 5입니다. 자, PA 확률이 얼마지? 지금 문제에서 3분의 1, PB의 확률은 4분의 3이지. 그 다음 누구 빼줘? 여기에 들어갈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분모를 12로 맞춰줄까? 얘는 12분 얼마란 얘기야? 10이란 얘기지. PA는 12분의 4란 얘기지. 얘는 12분의 9란 얘기지. 자, 둘을 더하니까 4 더하기 9는 13이지. 그러면 빼야 돼서 12분의 10이 나와야 되니까 얼마를 빼야 되는 거야? 12분의 얼마지? 3을 빼란 얘기지. 12분의 3이 교집합의 확률이니까 12분의 3은 곧 얼마다? 4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분모사, 분모사 약분되니까 정답은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179, 180 빨리 한번 또 풀어봅시다. 두 문제. 자, 179부터 한번 볼까요? 자, 179의 최종적인 질문은 누구야? P B바 A를 찾으랬지? 무슨 확률이야? 조건 확률이지? 자, 식은 어떻게 돼? PA분의 누구야? P A교 B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PA는 알잖아. 얼마로? 3분의 1로 아니까 나는 누구만 찾으면 돼? 교집합만 찾으면 되잖아. 근데 벤 다이그램 한번 그려볼까? 전체 집합 S가 있고 이만큼이 A가 있고 이만큼이 B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A 교 B 여지 그게 누구야? 순수 A 아니야? 누구? 순수 A가 얼마라는 거야? 6분의 1이라는 거 아니야.
수정 이해돼? 자 지금 초점이 누구야 현석이도 얘 찾는 거 아니야 얘. 그러면 A 자체 확률이 얼마야? A 자체가 3분의 1을 분모 6으로 바꿔봐. 6분의 2 아니야? 그러면 A 집합의 확률이라는 건 순수 A와 교집합의 확률이 두 개 더해진 거 아니야? 그러면 교집합의 확률이 얼마나 더? 6분의 1의 얘기는 같지? 그래서 분자에 누가 들어가? 6분의 1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항의 곱 분모 6, 외항의 곱 3, 정답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됐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산 문제가 하나도 어렵게 없어요. 그냥 이 벤다이어그램만 잘 해석하면 돼. 집합과 관련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뭘 물어봐? P B 여바 A 여지. 일단 기호 구조를 쓸게 어떻게 돼? P A 여 분의 그 다음 어떻게 돼? P 둘의 교집합이지? 그럼 어떻게 돼? A 여 교 B 여를 찾으라는 거지? 자 그럼 P A 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여기 바가 없잖아요. A 여집합이지. A 여집합은 이만큼이 A라면 A 아닌 거 아니야? 즉 분모는 1 빼기 누구를 하라는 거야? PA를 하라는 얘기랑 똑같지? 그 다음에 얘는 드 모르간 걸면 어떻게 돼? A 합 B의 여지. 그럼 A 합 B의 여니까 1 빼기 뭐야? P A 합 B를 찾으라는 거랑 똑같아 안 똑같아? 그래 요거 계산하라는 거야. 그러면 는 분모는 PA가 얼마니? 지금 4분의 1이지 맞아? 그럼 1 빼기 4분의 1이니까 분모의 값은 얼마가 나와? 4분의 3 처리가 되겠죠? 그럼 A 합 B를 찾아야 되잖아. 자 A 합 B 식이 어떻게 돼? PA 더하기 PB 빼기 P 누구야? A 교 B를 해야 되잖아. 맞습니까? 자 근데 A도 알고 B는 아는데 누굴 몰라? 교집합을 모르지. 문제는 늘 교집합이야. 근데 그 교집합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이 어디 있어? PA가 B가 문제에서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주어졌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푸는 원리는 처음부터 이런 걸 내가 빨리 찾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찾아야 되는 이 결론의 식을 먼저 분석을 해보세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의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PA와 B는 PB분의 누구지? PA교 B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A와 B가 얼마지? 2분의 1은 PB의 확률은 얼마지? 3분의 2에 내가 찾는 교집합의 확률. 그럼 아까 쌤 이거 동그라미 치고 양변과 양변에 똑같이 누구를 곱해? 3분의 1을 곱해봐. 약분 처리되고 2하니까 교집합의 확률이 얼마다? 3분의 1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A 합 B의 확률은 PA 확률 얼마죠? 4분의 1 더하기 PB의 확률 3분의 2에다가 빼기 교집합의 확률 3분의 1을 하세요. 3분의 1 빼기 3분의 1은 여기서 3분의 1이 나오겠지?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분모 12로 통분하면 12분의 4 더하기 1은 12분의 얼마지? 7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내항의 곱 계산하지 마세요. 3 곱하기 12분의 외항의 곱 4 곱하기 7, 4랑 12 약분되면 3이 나오겠네. 3은 9. 정답은 9분의 7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풀었지만 우리 기출문제 보면은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 푸는 거는 쫄지 마시고 그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P, B바 A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A, B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돼? 구성은 똑같잖아. 분모 얼마야? P, A 여 분의 분자는 무조건 둘의 교집합이니까 B 교 A 여가 되겠지. 그러면 P, A 여는 어떻게 바뀌어? 1 마이너스 누구야? P, A로 바뀌지. 자 비교 A 여는 순수 B 아니야? 순수 B라는 건 어디에서? P, B에서 누구 빼는 거야? P, A 교 B를 빼는 거지. 어찌되든 저찌되든 걸리는 건 항상 뭐야? 교집합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문제가 해석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 별표 중요합니다. 얘는 이제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표라고 써요. 뭐라고? 표. 수능이든 내신이든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구성이 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표. 이 표를 만들어내는 게 뭐랑 똑같냐면 내용상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내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걸 좀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데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 오른쪽 표는 이 표가 나오고 아주 쉽습니다. 2x2 매트리스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좀 어려우면 3x3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3 곱하기 3 또는 3 곱하기 2 케이스도 나올 거야. 그럼 확실하게 더 어려운 건 어디냐? 그 다음 오른쪽에 나오는 유형 33, 34번 같은 케이스인데 표가 없어. 뭐밖에 없어? 글밖에 없지. 글로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 필기를 할 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건부 확률을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 더 웨이로는 두 가지다. 하나는 표, 두 번째는 글 해석하는 거. 그래서 글을 그대로 표로 바꿔도 되는데 그 바꾸다가 또 귀찮으니까 글 자체도 직독직히 할 수 있어야 돼.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2x2 매트리스입니다. 자, 181번 문제 보시면 어떤 고등학교에 남자와 여자 기준이 성별로 기준이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수학 점수와 무슨 점수? 문학 점수 이렇게 나와 있죠. 표는 채우지 않겠습니다. 그럼 문제 읽을게요. 그러니까 앞에 세 줄은 그냥 이 표에 대한 설명이야. 어느 고등학교 학생 전체 인원 몇 명? 50명 대상으로 수학과 문학 중 선호 과목을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기준이 두 개야. 남자냐 여자냐, 수학이냐 문학이냐. 이해됐어요? 그럴 때 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자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확률이야. 그럼 여러분이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수능이든 내신이든 마찬가지야. 확률을 물어봐. 그러면 그냥 확률인지 아니면 무슨 확률인지 조건 확률인지는 어디서 결정난다? 뭐뭐일 때 앞을 보라는 거야. 그 앞에 때의 내용이 뭐야? 전체야 아니면 뭐야? 여학생일 때지. 그러니까 조건부지. 그럼 여학생이 어디야? 여기다가 B급치. 여학생입니다. 밑줄 쳐봐. 내가 밑줄을 이거 B급치는 막 파란색으로 쳤으면 파란색으로 여학생인데. 자, 여학생이 전체 인원이 몇 명이야? 25. 얼마야? 25분의 이런 뜻이야. 여학생 중에서 누구 선택한 거야? 여학생이 몇 명이야? 12명 끝. 이해돼? 근데 문제를 바꿔서 수학을 선택한 학생 중에서 여학생이 될 확률. 그럼 수학 전체 택한 인원은 몇 명이야? 여기 봐봐. 문제 바꾸면 27명 중에 그게 여학생의 확률은 12명. 답이 달라. 다르지? 이게 조건부 확률 보는 거. 똑같이 낼 수 있어. 남학생 중에서 수학 선택하라면 이해돼? 컨셉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는 겁니다. 동의됐어요? 자, 182번. 또 2x2 매트리스가 짜여져 있죠.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한번 볼까요? 183은 좀 어려울 텐데 먼저 182번 봅시다. 표가 나왔지? 그럼 거의 심적으로 90%는 조건 확률입니다. 또 문제를 읽어보면 앞 세 줄은 의미가 없고 그 다음 줄 문제 읽어보니 네 번째 줄이네. 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뭐다? 드론이지. 그럼 드론 전체에다가 비유 화살표 그러니까 다 표시를 하는 거지. 드론 전체 얼마야? 18명. 수정 이해돼?
문제를 잘 읽으면 돼. 그 중에 학생이 누구야? 남학생이지? 얼마야? 18분의 11. 이랬어요? 끝. 근데 이제 문제는 누가 어려운 거야? 183번 같은 문제가 어렵다는 거야. 왜? 표가 보기, 그러니까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얘는 일단 표 만들기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뭐 만들기? 표 만들기. 자, 얘를 표 만들면 문제를 읽으면서 딱 보일걸? 2x2 매트리스인데 회사가 누구야? A 회사와 무슨 회사? B 회사가 있고 A 회사와 B 회사가 산 게 누구야? 컴퓨터인 경우랑 태블릿 PC인 경우랑 이해됐어요? 태블릿은 노트북 같은 거 얘기하죠. 요거 나누는 거지. 자, 문제 읽어봅시다. A 회사는 컴퓨터와 태블릿 합쳐서 총 몇 대? 8대. 여기다 8 써야지. 그 다음에 B 회사는 컴퓨터와 태블릿, PC를 합쳐서 모두 몇 대야? 10대를 구매했지? 그러면 A하고 B가 합쳐지. 그럼 여러분 아까 하나만 해볼게요. 아까 수학보다 여기 한번 보자. 남자 몇 명이야? 여기 15, 10. 여기 얼마지? 12, 13이지.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밑에다 표 한 번 더 써볼게. 이렇게 더 해봐. 얼마 나와? 27. 이렇게 더 해봐. 23이지. 그 다음 잘 보세요. 이쪽 편에다가 또 2칸 더 나올게. 이렇게 더 해봐. 25 나오지? 가로를 또 더 해봐. 25 나오지? 이렇게 다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다 얼마야? 합계가 50. 쓸말 이해돼? 그러니까 앞에 문제 보면 남자와 여자 총 합쳐도 50명 아니야? 수학 선택하고 문화 선택하는 합쳐도 50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예외가 없었다면. 그럼 지금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다 더했더니 얼마 나와? 18이지. 이렇게 두 개 더해도 18이 돼야 된다는 거야. 맞아? 이제 칸 채워가야 돼. 나 문제 읽어보니까 A사에서는 컴퓨터보다 태블릿을 몇 대 많이? 여기가 2대가 더 많아야 되지. 2대 많아서 8 내려면 5, 3이라는 얘기지. 컴퓨터 더 많이 내면 반대로 해야 되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 다음 숫자 채워가는 거야. 그 다음 어떻게 돼? B 회사는 태블릿을 2대 더 많이지? 그럼 어떻게 돼? 3, 3, 4라고? 아니 컴퓨터사랑 태블릿 6이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더해볼게. 이렇게 더하면 9, 9에서 합쳐서 어떻게 돼? 18이 나오지. 표 완성 끝났지. 그럼 문제는 뭐뭐 1대야 분모가? 컴퓨터 1대. 이해돼? 컴퓨터 1대인 거냐? 이거지. 이 칸 다 더한 거 9분의 누구 거? 미인 거. 정답은 9분에서. 알겠어요? 실제로도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내신에도 거의 출제된다고 보면 돼. 그래서 표가 주어지면 어쨌든 쉽습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되니까. 근데 표가 없으면 문제를 잘 읽고 표를 구하는 게 편한지 안 편한지를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표를 먼저 구해서 푸는 걸로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33번 넘어가 볼게요. 유형 33번을 보시면 첫 번째 부터 흰상 검사가 들어있는 주머니다. 아까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 같은 겁니다. 자, 그럼 그림에서 표시하세요. 흰 거 3, 검은 거 4. 뭐 색깔까지 칠해서 다 표시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자, 공을 한 개씩 몇 번 꺼내? 2번 꺼내지. 그럼 이런 문제 종류가 나오면 여러분 일단 문장의 맨 끝으로 빨리 가. 즉 보건인지 비보건인지 빨리 확인하라는 거야. 어때?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지. 그럼 첫 번째 꺼냈던 게 두 번째 영향을 줘 안 줘? 주겠지. 그럼 주로 표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보자. 두 번째 꺼낸 공이 뭐일 때? 흰 공이 되지. 자, 그럼 이건 글로 풀게요. 자,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이야. 그럼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인 건 분모만 찾으면 끝나.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인 건 첫 번째 뭐 나오고? 흰 거 나오고 두 번째도 흰 거 나오거나 이해돼? 첫 번째는 뭐 나오고? 검은 거에 두 번째는
흰 거 나오는 게 분모 아니야? 자, 분모는 다시 말합니다. 전체가 아니라고. 이해돼? 자, 지금에 말하는 전체는 여기에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으면 둘 다 흰 총 네 가지야. 둘 다 검검. 이해돼? 흰검 검흰 총 몇 가지야? 네 가지가 합쳐져야 전체 경우의 수 아니야? 근데 지금 분모는 뭐야? 누구만 흰면 돼? 두 번째만 흰면 되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잖아. 그때 첫 번째가 흰 거거나 첫 번째가 검은 거나 거기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두 가지지. 분모를 먼저 쓰는 겁니다. 그 이 중에 분자 누구야? 첫 번째도 흰 거지. 그럼 누구야? 얘가 그대로 어디 올라가? 분자에 올라가면 되겠지. 자, 그럼 계산합시다. 첫 번째 흰공 나오려면 얼마지? 7분의 3 곱하기 두 번째 흰공 나오려면 6분의 수준이 얼마일까? 6분의 2 더하기 첫 번째 검은 거 나오려면 곱하기 두 번째 흰 거 나오려면 6분의 3 분의 분자 누구야? 얘 그대로 쓰라는 거야. 나중에 이해되지? 그럼 어떻게 돼? 7분의 3 곱하기 6분의 2. 자, 그리고 여기서 개별적인 약분 하지 마세요. 어차피 분모가 7 곱하기 6, 7 곱하기 6, 7 곱하기 6 다 같으니까 사라져. 얼마야? 3이 6 더하기 4, 3 12분의 3이 6 18분의 6 얼마다? 3분의 1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한문이 없니? 어? 왜 없어? 잠깐만. 뭐 틀린 거야? 7분의 4 곱하기 6분의 4 하면 나오는 이런 프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첫 번째 흰고, 두 번째도 흰고. 첫 번째는 검은 거, 두 번째는 흰 거. 모두 검은 것까지 아니, 좀 그거 할 필요가 없는데.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이잖아. 어? 답 7분의 1이네. 와, 지금 계산 나왔어요. 이게 문제가 선생님 왜 틀린 거지? 이 문제가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확률을 구하라는 건데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첫 번째 꺼낸 공도 흰 공일 확률이어서 사건은 그냥 곱사건으로 쓴 거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공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7분의 3 이거를 그냥 그대로 먹어야 답이 곱한 것 같은데? 맞아? 그럼 7분의 잠깐만 이거 왜 답이 안 되지? 5? 185번을 더 풀어봐봐. 지금 곱사건의 문제를 푸는 건데 이거는 문제를 잘못 냈어. 문제를 이렇게 낼 거면 이렇게 내야지. 첫 번째 꺼낸 공도 흰 공이고 두 번째 꺼낸 공도 무슨 공이라고요? 흰 공이라고요. 이해돼? 184번은 문제 바꿔. 맨 마지막 그 두 줄을 치워보라. 이렇게 써야 돼. 첫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이게 첫 번째 꺼낸 공도 흰 공이고 두 번째 꺼낸 공도 무슨 공이? 흰 공이라고요. 이해돼? 그러니까 아까 앞에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172번 문제 봐봐. 중요한데 이거 표현 때문에 답이 달라집니다. 172번 봐봐. 앞에서 안 봐봐. 172번. 172번은 1번처럼 물어봤어야 돼. A가 당첨 제비를 뽑았을 때 B가
당첨 제비를 뽑으라는 거 이해됐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야지 옳은 겁니다. 알겠어요? 이 문제 자체가 왜냐면 이거 선생님 푼 게 맞아. 문제를 읽었을 때. 자, 그 다음 거 한번 해보자. 185번. 이번에 어렵지 않잖아. 뽑힌 대표 2명이 뭐야? 모두 여학생이지? 맞아? 11명 여학생. 그럼 첫 번째는 얼마야? 20분의 11. 맞아? 곱하기. 그 다음 얼마야? 19분의 10. 맞아? 이 문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되잖아. 이게 곱사건이잖아. 이해돼? 근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 뽑힌 대표가 여학생일 때 이해됐어요? 첫 번째 뽑힌 대표도 여학생의 확률. 그럼 문제가 달라졌다, 맞아? 전혀 달라집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185번의 정답은 38분의 11. 186번도 문제를 읽어볼까? 당첨 대비 4개를 포함해서 10개가 들어있는 상자다. 자, 어떻게 돼? 구성합시다. 당첨 대비 몇 개? 4개, 포함은 몇 개? 6개지? 자, 문제 읽어봅시다. A, B가 차례대로 뽑지? 맞아? 두 사람 모두 뭐야? 당첨 대비 뽑을 확률. 지금 첫 번째 당첨 대비 뽑을 확률 10분의 4. 두 번째는 9분의 3. 계산하면 4 약분하면 5, 2. 3 약분하면 3. 정답은 15분의 2.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문제 그대로 해석하면 아까 쌤 얘기한 대로 이게 나와야 돼. 알겠어요? 문제 자체가 다른 겁니다. 수정이 알겠어? 수정이 알겠어? 문제 자체가 다른 거야. 자, 187 이제 드디어 글로 해석하는 문제. 글로 해석하는 문제다. 자, 글로 해석하는 문제 잘 풀어봅니다. 187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보다는 직독직해. 아까 쌤이 쓴 것처럼 글로 해석할 거야. 문제 읽어보면 A 주머니에는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하나 적힌 4개 공이 들어있고 B에는 5에서 7까지 적힌 공이 하나씩 들어있지. A 주머니에다가 그림 그리세요. 누구야? 1, 2, 3, 4 몇 개 없으니까. B 주머니는 누구야? 5, 6, 7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상황 설명은 다 해서 끝났고 문제 읽습니다. A와 B 중 임의로 하나를 택해서 그 안에 있는 공을 하나 꺼냈지. 그럼 어디서 꺼낼 수도 있어? A에서 하나 꺼낼 수도 있고 B에서도 하나 꺼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글로 써보는 거야. 맞죠? 근데 공에 적힌 수가 누구야? 하필 소수지. 그럼 A에서 누가 나와? 소수가 나오고 B에서도 뭐가 나오지? 아니지. 아니네. 그냥 하나만 꺼내 안 꺼내? 그러니까 어떻게 돼? A와 B 중에서 하나씩 꺼내지. 꺼내는데 A 중에서 누가 나와야 돼? 소수가 나올 확률과 B 중에서 뭐가 나올 확률? 소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지. 미안해. 사건 구조가 이게 아니라 A든 B든 문제 상황이 먼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게요. 분석은 첫 번째 사건이야. 그러니까 사건이 이렇게 돼. 첫 번째 무슨 선택? 무슨 선택? 주머니 선택이야. 그 다음에 사건이 연결됩니다. 뭐가 나와야 돼? 소수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누구야? 누구 주머니 선택? A 주머니 선택할 수 있지? 자, 첫 번째 케이스 누구야? A 주머니 선택할 확률 얼마지?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 소수 나올 확률 4분의 2. 두 번째 케이스 누구 선택? B 주머니 선택. 그러니까 지금 문제 사건이 두 개가 연속된 거야. 주머니 선택과 소수가 나오는 거야. 자, 최종적인 거 소수가 나올 확률인데 주머니 선택에 따라서 소수가 나올 확률이 달라져 안 달라져? 앞 사건이 뒷 사건에 영향을 주지. 그 무슨 확률? 조건부? 확률. 즉 종속인 상태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상태? 종속인 상태인 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되겠지. B 주머니 선택할 확률 2분의 1 곱하기. 맞습니까? 여기서 소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냐? 3분의 2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시면 2 약분되니까 4분의 1 약분하니까 3분의 1이고 2를 곱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더 해야 되겠지. 정답은 11분의 7. 자, 마지막 두 문제 한번 볼까요?
지금처럼 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기출 문제 풀어보면 상당히 난이도가 까다롭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조금 할 거야. 기출 문제 갖고 계속 풀 거고. 봅시다. 188 사건 분석을 했는데 이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전체 일단 주머니 안에 흰 공이 몇 개 있죠? 3개, 검은 공이 몇 개? 4개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A, B가 차례대로 공을 꺼냈지. 자, A가 먼저 공을 꺼내고 그 다음 누가 꺼내? B가 꺼낸다는 거야. 근데 사건이 최종적으로 궁금한 건 B가 무슨 공이야? 그럼 총 두 가지 경우가 있네. A가 무슨 공? 흰 공 꺼내고 B도 흰 공 꺼내는 경우랑 두 번째 A가 검은 공 꺼내고 B가 흰 공 꺼내는 경우. 이거 찾으란 거야. 그러니까 사건이 크게 두 가지인 거야. A가 뭐 먼저 하지? 근데 A가 뭐 하냐에 따라서 B에 영향을 줘 안 줘? 영향을 주잖아.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고 다른 말로 뭐다? 종속이라는 거. 뭐라고? 종속. 이해돼?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의 한 케이스가 바로 그 종속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지금 문제는 어떻게 돼? A에서 흰공 뽑을 확률 7분의 3이지. B에서 흰공인데 다시 안 넣으니까 6 아니야. 6분의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조정 이해돼? 두 번째 A에서 검은공 뽑을 확률 7분의 4지. 그 다음 분모는 6일 거고 흰공은 아직 뽑힌 게 없으니까 그대로 되겠지. 그래서 약분할 필요 없습니다. 분모 같아야 되니까 7, 6 42분의 6이고 얘는 42분의 10이고 둘을 더하니까 42분의 얼마지? 18. 뭘로 약분되냐? 6으로 약분되네. 6, 3, 18, 6, 7에 40. 정답은 7분의 3. 자, 189 문제인데 연성이 어떻게 풀었어? 어? 보여가지고 얘는 표를 만드는 게 훨씬 좋습니다. 189번은 뭐라고? 표로 만드는 게 훨씬 편해. 지금 문제처럼 퍼센트 나올 때 뭐 나올 때? 퍼센트 나오면 표가 훨씬 편해. 어떤 표냐? 2x2 매트릭스를 만들어 내시면 됩니다. 자, 공장에 A 공장이 있고 B 공장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의 상황이 어떻게 돼? 불량품과 정상 제품 아니야? 얘는 정상 제품. 얘는 불량품이 나올 각각의 확률이 있습니다. 자, 숫자만 써볼게요. 전체 생산량의 100%라고 한다면 얼마라고 하면? 100이라고 하면 이해돼? A 제품, A 공장에서 전체 몇 개? 30개 생산했다 볼 수 있지. 퍼센테이지니까 실제 숫자로 바꾸면. 또 B는 70개 생산했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불량률이 몇 퍼센트래? A 공장이. 그 3% 여기 3 쓰면 이제 망하는 거지. 왜 3이 아니야? 100개 중에 3%가 아니라 몇 개 중에? 30개 중에 3%는 얘기지? 그럼 30개 중에 3%는 얼마야? 3 곱하니까 30%에 10%가 10분의 9개 그러니까 30 곱하기 얼마야? 100분의 3이니까 약분하니까 10분의 9 얼마야? 0.9 이렇게 쓰시면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30에서 0.9 빼면 되잖아. 얼마니? 20? 9.1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지. 맞습니까? 맞아? 정성이랑 불량이랑 바뀌었어. 바뀐 거 같아. 아 정상 0.9% 말해? 미안하다. 숫자가 말해야지. B 먼저 쓸게요. 자, B는 몇 개야? 5%지? 불량률이. 그럼 7호? 35지? 얼마야? 몇 개야? 10%가 7개잖아. 0. 70 곱하기 100분의 얼마야? 5 00 사라지고 3.5개네. 몇 개? 3.5개. 그럼 봐봐. 선생님 저 소수 쓰기 0 꺼내직한데 그럼 몇 개를 올려? 1000개를 올려. 그럼 얘는 700개, 300개 되겠지. 그럼 훨씬 편하지. 그럼 다시 7% B 제품 중에 50개, 7호 35, 얘 몇 개? 35개. 정상 제품은 665개. 맞아? A 제품의 불량 확률이 3%니까 3, 3은 9, 9개.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291개 이런 식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더해도 1000, 1000 다 나올 거라고.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돼? 한 개 택한 게 뭐였을 때? 불량품이었을 때 그건 뭐야? 이거 분해 맞아? 맞아? 얼마야? 9 더하기 34 44분의 얼마다? A니까 9.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많이 오류하는 게 학생들 이거야. 3 더하기 5분의 얼마? 3이라고 가장 많이 쓴대. 그럼 틀려 안 틀려? 틀리지. 왜? 여기에 가중치가 비중이 달라 안 달라? 알겠어요? 이거를 오답 쓰는 경우가 제일 많아서 이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도 100개, 100개 똑같지?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해됐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44분의 9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문제가 분석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너 자습도에서 질문할 거 뭐 있어? 다 까먹어가지고 기억이 어느 정도 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맞춰서 복사할게. 기억해서 올래? 하나만 더 가자. D28조 몇 쪽이야? 98조 어? 98조 98쪽에 D에 이거 해보는 거 같은데. 몰라 기억 안 난다. 근데 뭔가 써있긴 하거든. D에 36 했다.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했다. 그다음에 D 36 D에 36. 그냥 요거 보고 한번 들어. 문제 잘 보고 D에 36. D에 36. 쌤 답지도 잘 보고. D 문제 보이잖아. D에 36. 문제 페이지 답지 몇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아니 답지가 몇 페이지? 페이지가 안 나와서 답지가 안 나고? 여기 나왔지. 160? 자, 뒤에 36번. 연속인 건 했어. 기억나. 기억이 안 나고 선생님 다시 풀어봐봐. 다시 풀어보면 안 되면 다시 할게. 뒤에 36번. 자, 요거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게. 다음 시간에는 문제 수요일 할 거니까 20개 정도 풀어. 몇 개? 20개. 그러면 선생님 몇 번까지 풀어? 2장 정도 해봐. 2장 정도 가봐. 2장 정도 가봐. 어, 53번 먼저까지 수정 몇 번? 53번 정도까지. 그 페이지 또 2장 더. 알겠어? 2장. 53번 정도까지. 자, 자스토리 D 36번 페이지 몇 쪽이니 거기? 100쪽.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훈이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쪽지 시험을 모두 5장의 답안지를 썼군 후 다음에 임의로 하나씩 뽑을 때 상훈이만 답장을 뽑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의 답장을 뽑을 확률이지. 자, 이게 뭐냐면 이거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건데
기억을 못하고 있죠. 교란 순열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순열? 교란 순열. 이게 뭐냐? 함수로 표현하면 이거 아닌 거. 선생님 이거 다른 뭐라 했지? 자기 자신한테 가지 않는 거. 기억나나? 그러니까 교란 순열이 뭐냐면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케이스 n이 2야. 다 해볼게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칠게요. 1, 2가 있고 1, 2가 있다고 치자. 똑같은 값수가 있을 거야. 그럼 1이 1로 갈 수도 1로 다 갈 수 있잖아. 근데 1이 F1을 넣었을 때 누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해돼? 그래서 이거 교란순위의 수를 보통 이렇게 씁니다. F2 둘일 때는 무조건 얼마나 값이? 1이다. 둘일 때는 별로 어렵지 않지. 두 번째 n이 3이야. 교란순열. 외우셔야지만 문제 푸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1은 1로 못 가지. 그럼 1은 어디로 가야 돼? 2나 3 중에 가야 되잖아. 그럼 이거 교란순위로 푸는 방법은 F1 우리가 함수 문제 풀 때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쓰는 과정만 보여주고 나중에 외우시면 1은 누가 아니면 누로 가야 돼? 2 아니면 3으로 가야 되지. 1이 2로 갖다 쳐. 그러면 F2는 남은 숫자가 뭐야? 1, 3 남지. 1, 3 갈 수는 없지. 그럼 무조건 어떻게 돼? 3, 1로 되겠지. 그 다음 3이면 남은 거 1, 2지. 근데 2, 1을 갈 수 없잖아. 무조건 어떻게 돼? 1, 2로 가야 돼서 교란순열 개수가 3개일 때 교란순열의 값은 얼마다? 2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여기밖에 외우면 돼. 몇 개일 때? n이 얼마일 때? 4일 때.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교란순열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이거 경우에서 앞에 거 놓친 거야. 현정아. 나왔어. 이거 언제 거냐? 최근 거야? 옛날 거지. 근데 교란순열이 최근 나오지는 않습니다. 수능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 수정이 나올 수 있고. 교란순열 숫자 외워야 돼. 그럼 어떻게 돼? x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문제를 보면 F1, F2, F3, F4인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외우기는 귀찮고 일단 한 번은 써주긴 써주는데 외우세요. 4개일 때 무조건 9개 나옵니다. 얼마? 9개 교란순열 외우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네 번째 케이스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공부해도 5개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곱사건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 교란순열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얘는 뭐야? 절대 곱사건의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뭘로 풀어야 되냐? 수용도를 문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가다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노가다를 매번 할 수 없으니까 외우라는 거지. 그러면 5개일째는 어떻게 되냐? F5일 때는 숫자가 44가 나옵니다. 외우세요. 44야. 그러면 4개일 때만 하면 이렇게 그럼 1 아니니까 갈 수 있는 숫자는 2 아니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2면 남은 숫자 누구야? 1? 그럼 여기 일단 2는 1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다 될 수도 있지. 자 그럼 1이면 남은 숫자는 3, 4 남지. 3, 4는 못 가니까 어떻게 돼? 4, 3. 3이면 2, 3이니까 남은 숫자는 1, 4지. 1, 4는 못 가니까 4, 1. 4면 남은 숫자가 1, 3이지. 3, 1은 안 되니까 1, 4. 이해돼? 근데 이거마다 똑같은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 짜여지면은 곱사건으로 가도 되는데 이거랑 똑같지 않습니다. 답이 9개 나와. 여기도 3개는 나오는데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럼 3이면 남은 숫자 누구야? 1, 2, 4지. 근데 2는 못 오지. 1, 4지. 이미 상품 구조 깨져 안 깨져? 깨지지. 그럼 1이면 남은 숫자는 2, 4. 그럼 2, 4는 안 되니까 어떻게 돼? 4, 2. 3, 4 나오면 1, 2지. 1, 2는 겹치는 게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1, 2가 되거나 2, 1이 되거나 4일 때는 다시 3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야? 1, 2, 3이 남지? 2가지밖에 없네. 누구야? 3 아니면 1 맞아? 그럼 4, 3이면 남은 숫자는 1, 2지? 상관이 없네. 1이면 2, 3이 남지? 그럼 여기 이거고 여기 총 몇 개? 9개. 이런 식으로 외우게. 자 그러면 지금 문제 그대로 돌아가서 4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건의 구조가 이거야. 상훈이 포함해서 상훈이 간의 시험지고 채점한 답지가 있을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런 함수의 구조인데 상훈이 빼고 나머지 A, B, C가 있고 A, B, C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상훈이만 누구야?
자기 답지 가져가지. 나머지는 자기 거 가면 안 되지. 3명에 대한 교란 순열이야. 분모의 값 얼마야? 분자의 값 2. 이해됐어요? 자기 답지를 뽑으면 안 되니까. 대기에 대한 거 아니에요? 아, 4명이 있다. A, B, C, D. 이해됐어요? 4명에 대한 교란 순위 제일 많은 수 얼마야? 9. 분자는 9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분모는 5명에 대해서 함수의 개수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갈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돼? 근데 지금 무조건 한 사람이 하나씩 가야 되지. 무슨 대형? 1대1 대형. 분모는 몇 패? 5패. 한 사람 몰빵할 수는 없잖아. 가져가면 그만이니까 이대 5패. 분모는 120분의 9, 3분의 약분하니까 3, 4분 9, 약분. 정답은 얼마다? 40분의 4. 둘 다 하니까 얼마다? 44. 그러니까 현성이가 지금 이 문제는 수정이도 마찬가지야. 무슨 순열? 교란 순열. 이해됐어? 이거 공식적인 이름은 교란 순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한테 가지 않는다. 함수로 치면 이런 경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고사건에서 분석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 수영도 노가다를 해야 돼. 근데 노가다를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외우세요. 2명일 때 교란 순열의 값은 얼마다? 1. 3명일 때는 2. 여기까지도 안 해도 돼. 외워야 될 숫자는 여기만. 4명일 때는 9. 노가다 할 수 없잖아. 5명일 때는. 나 노가다 찾아야 된다. 이거 못 찾으니까 찾아놓은 거야. 수학자들이. 그러니까 외우세요. 얼마? 44. 오늘 문제가 풀리겠죠. 여기 한 명 더 있어. 하나도 안 어렵잖아. 분모 몇 회? 600분의 분자 얼마? 44.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